안녕하세요, 지식부엉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던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한 달간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 너무 설렜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사회에 진출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훈수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돈 모으기 힘드니까 일단은 저축해라.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니 일단 투자를 해라. 둘 다 맞는 말이라 사회 초년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대다수의 투자 고수들은 투자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훗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초년생인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잖아요. 겨우 힘들게 번 돈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일단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목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각자 월급도 다르고 집안 사정도 다르니 무조건 얼마씩 저축해라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의 50%는 저축하는 게 좋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적어도 한 달에 100만원은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월급도 다를 것이고 그에 맞는 저축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유가 된다면 저축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초년생에게 있어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저축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축을 통해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투자를 위해 써야 합니다. 흔히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고 나면 그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저축을 하고 난 뒤에는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괜찮은 거죠. 목돈이 생긴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실제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식과 적금 등 여러 곳에 돈을 넣었을 경우 적금이 수익성으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재테크로 돈을 불리고 싶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선저축, 후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축과 투자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저축과 투자는 상반관계가 아니라 선후관계의 보완 개념인 것이죠. 저축으로 목돈을 모은 뒤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축 없이는 투자도 없고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저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 바둑 상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금리가 떨어져갖고 15%밖에 안 되지만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은행만큼 안전한 것이 없제. 맞습니다. 과거에는 투자냐 저축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돈을 불려줬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15%이던 1988년과 다르게 지금의 금리는 1.5%로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고 금리가 달라짐에 따라 재테크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유명한 투자의 거장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달걀 모형 이론을 설명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테크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 상황은 마치 달걀의 타원 형태를 타고 돌듯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금리는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고 경제 상황은 봄에서 겨울을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유동성 있는 자산 운용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힘들게 번 돈을 올바르게 불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 초년생 재테크 방법! 이번 편에는 저축과 투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2탄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저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좀 더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부엉! 우후후!